안녕하세요. 책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 혼자라도 느낄 당신에게 보내는 진심의 메시지, 누구도 혼자가 아닌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코노프란타, 옮긴이는 황소연, 발행은 오브제입니다. 이 책은 20대 젊은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저자가 10대와 20대 초반에 그늘을 드리웠던 우울증을 극복한 뒤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은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나눔의 가치를 앞세우는 시민운동가이며 소수자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젊은 CEO의 뒷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시달려온 우울증과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겪은 혼란, 불안장애, 그 시절 사랑에 대해 가졌던 왜곡된 가치관 등이 숨어 있습니다. 저자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단 누구에게든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좋고 친구라도 좋고 때론 낯선 사람이어도 좋으며 돈을 내고 상담을 하는 심리 치료사에도 좋습니다.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고통은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으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괴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들을 솔직 담백하게 인정하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진예술을 전공한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직접 쓴 시, 진솔하고 긍정적인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 왔으나 지금은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는 저자의 글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도 혼자가 아닌 시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행복한 나의 공간. 현재 시각 오후 7시 43분. 신선한 산들바람이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 하나를 스치고 아래쪽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원래 왔던 구름 낀 하늘로 돌아간다. 지금 나는 지극히 차분하다. 시원한 공기의 냄새와 감촉이 아주 청량하다. 해가 진 뒤 찾아오는 너무 춥지 않은 선선함, 기분 좋은 차가움이다. 팔다리의 소름이 오소소 돋지만 내 반바지와 반팔 셔츠가 생뚱맞아 보이지만 상관없다. 솔직히 상관없을 수밖에. 내 앞에 펼쳐진 저 아름다움 외에 달리 무얼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는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인데 그동안 꼭 가봐야지 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오늘은 길을 나섰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해질 무렵 여기에 와 있겠다고. 지금 나는 마음을 다잡고 충실하게 그 다짐을 지키고 있다. 엉덩이를 이 언덕의 풀밭에 붙이고 앞에 펼쳐진 금문교와 그 유명한 만을 바라본다. 아까 차를 멈추고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과장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실컷 웃었다. 지는 해와 합작한 이 멋진 풍경이 하도 강렬하고 어쩐지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해서 다른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아
들뜬 아이처럼 그저 실실 웃음만 나온다. 발끝부터 귀까지 순전한 기쁨이 차오른다. 어쩌면 아주 실없거나 살짝 과장된 소리로 들리겠지만 진심이다. 진심이고 말고 여기 이 장소, 이 행복한 공간에 오면 어떤 기분일까? 오랫동안 상상해왔다. 나의 예감은 꼭 들어맞았다. 지금 나는 노고어 상태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로지 이 순간하고만 연결되었다. 다른 생각은 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저 나와 이 풍경뿐. 황금빛 장관을 이룬 다리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과 함께 언덕을 오르는 지금 세상 다른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다. 입이 딱 벌어진다. 장엄한 풍경에 경외심이 솟구치고 완전히 압도된다.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인간이 이걸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넘어가는 해가 하늘을 색칠하며 다리 뒤에 따뜻한 배경을 드리웠다. 빨강, 주황, 분홍, 파랑의 줄기들. 이 아름다운 풍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니 모든 장면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정신없이 자연의 예술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포착해 본다. DSLR, 아이폰, 부메랑, 저속 촬영, 파노라마 등을 총동원한다는 뜻이다. 그 무엇도 지금 내가 느끼는 현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좋다. 정말이지 이 순간을 살고 싶다. 몇 번이고 이 순간을 되살리고 싶다. 되도록 테크놀로지에 기대지 않으려 애쓰지만 잘 안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열정이 타오르고 화면으로 옮기고 싶어 이상할 정도로 안달이 난다. 이 장면은 지금 내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지만 나야 최선을 다해볼 순 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본다. 언덕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기둥 위에 올라서고 울타리 사이를 내다보고 꽃밭에 누워본다. 뭐든지 한다. 그러면서 모든 각도에서 풍경을 담는다. 주위 사람들은 알 바 아니다. 이 순간에는 순간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순간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어느새 현실로 돌아온다. 휴대폰을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났다. 저녁 8시 45분이라고. 와, 까맣게 몰랐네. 이렇게까지 빠져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순간에 취해 나 자신을 잊으면 시간도 내 기쁨에 취해 자기 자신을 잊는 모양이다. 인생 뭐 있나, 이런 게 인생이지. 빛이 빠르게 사그라진다. 순식간에 쌀쌀해지고 사람들은 이제 언덕배기 뒤로 숨은 태양보다 더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내 앞에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빛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다. 차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건물들이 은은히 빛나고 내가 본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한 달이 풍선처럼 둥실 떠오른다. 이보다 멋진 밤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 생각은 진짜가 된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최면에 걸린 것 같다.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흥분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얼간이는 아니다. 사실은 얼간이가 맞긴 하지. 얼어 죽을 것 같아서다. 낮에 트위터를 보고 챙겨온 스웨터를 걸친 뒤
풍경을 담으려는 미친 행동을 계속한다. 이 순간을 기념하고 여기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추억하기 위해서 여기 이러고 있으니 내가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별로 사색적이지 않은 내가 이 정도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감이 올 것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나만의 행복한 장소는 어떤 느낌일까? 그동안 기대가 컸는데 기대 이상이라서였을까? 아니면 자기 검열이나 필터링이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하게 감성이 차오른 순간이라서였을까? 아니면 어른이 된 뒤로 가장 힘들었던 몇 달을 보내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희열을 절실히 느낀 시간이라서였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언덕에서 보낸 2시간 남짓은 이제 흘러가 버렸고 나의 갈증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한다.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상념에 잠길 시간을, 장엄한 세상을 느껴보는 시간을. 나는 혼자 빈손으로 그곳에 올라갔다. 그리고 비록 혼자지만 아무도 갖지 못한 특별한 기억을 품고 떠났다. 그 기억은 내 것,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게 간직할 나만의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행복의 스냅사진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순간들을 한데 꿰어 기다란 행복의 줄을 만들고 싶다. 인생은 이래야 한다는 걸 기억하도록. 나 자신과 주위 세상만 느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도록. 세상은 행복한 공간으로 가득하지만 가끔씩 깜빡하고 그것을 찾지 않거나 내가 이미 행복한 공간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곤 한다. 어떤 경험을 똑같이 되살리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렇게나 강렬한 경험이라면 어떤 경험도 당시와 완전히 똑같은 감흥을 이끌어낼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 1년 뒤, 혹은 10년 뒤 해질녘의 같은 장소를 찾아가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 나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흘러가는 마법 같은 순간들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할 것이다. 중요한 건 이런 추억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이지 그런 순간을 되살리는 게 아니다. 내게 이 밤은 그런 의미다. 그 느낌을 다시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 세상이 속도를 늦추다가 거의 멈출 때까지 나는 행복한 나의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다. 낯간지러운 소리지만 이 혼자만의 시간은 내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다. 나는 꿈을 이루려고 거기 갔다가 추억을 한가득 안고 떠났다.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다. 결국 어떤 경험의 가치는 대부분 우연에 달려있다. 나는 운이 좋아 이 특별한 경험이 후회로 끝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요즘 들어 나는 많은 것을 우연에 맡기고 있다. 길잡이가 되는 나침반 하나 없이 자아를 찾기 위해 울창한 숲속을 행군하고 있다. 방금 말한 그런 찬란한 순간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준다. 정확히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다. 아직도 길을 잃고 엄청 헤매는 듯하지만 뭐 괜찮다. 그게 지금의 상태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선택지에 없으니까.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딛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행복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 더 나은 곳의 레몬 케이크. 깃털처럼 입가를 간지리는 레몬 케이크 같은 햇빛. 입꼬리가 시 올라가는 순간 달콤한 캐러멜 냄새에 정신이 번쩍 나 현재로 돌아온다. 과거는 퇴색했다. 예전에 나는 작고 초라했으나 지금은 더 크게, 더 높게 두 발로 당당히 서서 나를 지탱한다. 무언의 끈. 이런 분노, 혼란, 상심은 누구도 겪은 적 없고 겪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누구도 내 슬픔을 이해 못해. 이렇게 질투하는 심정을 누가 알까? 지금 나만큼 혼란스러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겠어? 강렬한 감정이 꿈틀댈 때마다 매번 이런 생각을 한다. 어차피 아무도 이해 못할 텐데 뭐하러 애써 설명해 하며 곧바로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그런데 참 유상한 게 뭐냐면 감정만큼 공감하기 쉬운 것도 없다는 점이다.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일종의 끈인데 우리는 감정을 나누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 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만 이 숨막히는 감정을 겪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무 외롭다.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할 때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언제 그런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지도 보통은 집어 말할 수 있다. 그 감정을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나는 재수 없는 날은 당신의 재수 없는 날과 전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헤아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접합점이다. 16살짜리가 65살 노인과 대화할 수 있고 공통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이유다. 인생은 감정의 경험이니까 우리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뭔가를 어떤 수준으로 느끼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위안이 된다.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나의 몸부림,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나의 눈물, 이것은 유별난 게 아니다. 공유할 수 있다. 일단 공유하면 고립될 가능성은 사라진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 역시 겪어왔고 겪고 있다는 걸 깨닫자 두려움과 부담,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요즘 나는 삶이 버겁고 어떤 감정에 압도될 때면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그러면 내 편이 되어줄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고 손을 내밀기가 훨씬 수월하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덮친다 해도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서로의 곁을 지킨다. 다만 이 감정과 저 감정의 차이점은 뒤에 각각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뿐인데 그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에 짐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고통마저 줄어드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충만한 마음. 지금 나는 멜로즈 거리의 어느 카페 구석에 앉아 엄청나게 비싼 아몬드 우유 라떼를 홀짝거리고 있다. 그 사진도 올렸다. 설마 내가 누군지 모르지는 않겠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부산스레 들락거린다. 뭔가가 휙휙 지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집어들고 곧장 밖으로 뛰어나가 거리 저편으로 사라진다. 토요타 프리우스 10대가 도로를 쌩하니 지나간다. 갑자기 궁금해진다. 프리우스의 복수형은 프리일까? 어떤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며 멍하니 방심하다가 다가오는 자동차를 들이받을 뻔한다. 어떤 남자는 주차 단속에 걸릴세라 초록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동안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달려서 빠져나간다. 바삐 오가는 사람들의 수를 세다가 그만 놓쳐버렸다. 스마트폰에 고개를 받고 메시지를 입력하는 사람들, 분명 메일로 기다릴 수 없다라는 답장을 쓰거나 기다릴 수 있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일을 SNS에 급하게 포스팅하고 있을 테지. 평범한 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이런 의문이 든다. 모두들 왜 이리 바쁘다고 난리지? 왜 항상 바쁜 걸까? 왜 사람들은 항상 늦은 상태인 걸까? 걸어가면서까지 메일에 답장하지 않으면 누가 죽기라도 하나. 한 2분쯤 앉아서 심호흡하면서 한숨 돌리면 어디 덧나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온 세상이 온통 미쳐 돌아가는 듯 보이는 데다 모두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시간이 점점 돈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프 속도로 시간을 다 써버리고 시간 빈털터리가 되어간다. 인내심이 바닥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일, 즉 그 순간에 충실하기, 전자기기에 정신 팔지 않고 활발히 소통하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기를 등한시하고 있다. 바쁜 삶, 정확히는 바쁘다는 우리의 관념이 우리 자신을 빼앗아가고 있다. 안타까워 미치겠다. 몇 주 전부터 친구랑 저녁 약속을 잡으려 했거든. 어느 오후에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절친인데 자꾸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야. 하루 저녁도 시간을 못 뺀다니 참 씁쓸해. 그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쁘다는 건 빤한 거짓말일걸. 누구나 바빠. 누구나 할 일이 있다고. 하지만 하루는 24시간이잖아. 그래, 일도 중요하지. 우린 어쩔 수 없이 업무에 시간을 엄청 써야 하지만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매주 주어지는 168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 여자는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할 거야. 물론 내 말이 좀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난 아무리 봐도 현대인들이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본다. 누구보다 21세기에 충실한 삶을 사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혼자 낄낄 웃었다. 아침, 점심, 저녁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오늘날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긴박하다.
그 메일에 당장 답장해. 그 포스트 당장 공유해. 그 전화에 당장 응답해. 당장 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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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안 그러면 손해를 보고 뒤처질까봐 두려워한다. 요즘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돌아간다. 또 요즘이라고 해버렸다. 꼭 가면 쓰고 24살인 척하는 할아버지 같은 소리네. 주문한 지 몇 분 만에 식사가 나오고 신용카드를 쓱 긁거나 스마트폰을 톡톡 두드리면 바로 결제가 되며 근무 시간이 자유시간과 섞이고 하루 중 어느 때고 누군가와 연락이 닿는 이유는 우리가 단 1초도 테크놀로지에서 손을 떼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 나열하기만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지만 이게 현실이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을 살아간다. 맛있는 가정식을 만들고 차분히 앉아서 서로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가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소통해보자 라고 하지 않는다. 20년 전엔 그랬는데 와 20년 전이 어땠는지 기억할 만큼 나도 나이를 먹었네. 누가 내 심리치료사한테 전화 좀 해줬으면. 요새 25층기인가 보다 또다시. 나는 친구들에게 20년 전에 자랄 땐 어땠는지,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지 물어보았다.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었어? 밤에 휴대폰을 꺼놓고 신경 쓰지 않은 적 있어?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사적인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테크놀로지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다고, 식사하는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자기기 화면을 넘겨본다고 인정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걸 놓칠까봐 두려워서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기 어려워하는 듯하다. 슬프게도 나 역시 같다. 이 점을 지적하는 나도 죄가 있다. 버리기 힘든 버릇이다. 전자기기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휴대용 장벽이다. 우리는 기계를 집안에, 식당 테이블 주변에, 차 안에, 심지어 연주회장에도 세워놓는다. 원래 이 기기들은 우리를 연결하려고 존재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장벽이 되어버린다. 특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과 교감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나는 나만을 위한 공간,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 공간에서 더 이상 테크놀로지에 의존하지 않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밀어내면 더 반짝거리는 순간 깨달음,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쓸만한 통찰을 얻고 난다. 그럴 때면 나 자신과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끄고 나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모호한 곳에서 벗어나 더 선명한 곳으로 들어감으로써 내가 성장한다고 믿고 싶다. 딱 1분만 멈추고 세상이 내 주위를 맴돌도록 놔두면 근사한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질 것이다. 이 카페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빛, 분홍색 구름이 보인다. 옆자리의 여자도 글을 끼적이는데 일기를 쓰는 모양이다. 오른쪽에 앉은 여자는 깊은 상념에 빠진 듯 창밖을 멍하니 내다본다. 골똘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 슬퍼 보인다. 기운내기를. 이 말을 하니 생각나는데
친구들은 집에 잘 돌아갔을까? 연락한 지 2주가 지났다. 잘 들어갔는지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아니, 그걸론 부족하지. 말하자면 현재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다. 꿈틀대는 불안감을 뚫고 집중해야 하는데 불은 이미 붙었다. 내 주변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마음에 한껏 담으려 한다.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휴대폰은 무시하고 다음 약속은 한쪽으로 미뤄두고 당장 한번 해보기를 권한다. 이번만 책을 내려놓고 이 책에 홀딱 반했다고 해도 몇 분 동안 자기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관찰력이 좋아지길 바란다.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이다. 행성 지구는 계속 빙빙 돌고 삶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중간에 난감하거나 버겁더라도 잊지 말고 잠시 한숨 돌려보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할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그럴 수 있다. 그럼 나는 뭐냐고? 내가 뭐라고 지금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모르겠다. 이제 그만 글쓰기를 멈추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탐욕과 욕망. 우리가 받을 줄만 알아서 세상이 주는 건데 우리의 바람과 욕구로 일구었다 생각하고 믿는 우리는 얼마나 순진한지, 얼마나 가여운지. 더 나은 날들. 그런 순간들이 있어. 감성이 충만하고 운명이 따스한 품을 내어줄 때 아무 기대 없는 부드러운 입맞춤, 평화로운 인사, 희망의 메시지, 달콤한 평온이 온몸에서 배어나올 땐 아무것도 틀어지지 않아 만사 형통이지. 나는 괜찮아. 아침의 침묵. 내가 무엇에 감탄하는 줄 아는가? 바로 아침의 고요함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잠에서 깼을 때 태양이 막 고개를 내밀고 찬란한 황금빛 햇살을 창문 안으로 내리쬐어 내 집을 온통 빛으로 물들일 때 깃털처럼 최대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다녀도 마룻바닥이 한두 번 삐걱거릴 때 간혹 밖을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기도 하지만 내 귀에는 그냥 아침 인사처럼 들린다. 안녕, 나처럼 일찍 일어났군요. 반가워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깥에 야자수에 앉은 새가 조그맣게 지저귀며 창문가의 침묵을 깬다. 자연의 자명종인 셈이다. 건너편 거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두어 사람이 일터로 달려가기 전 산책하는 게 분명하다. 거리는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 순간은 끝을 향해 성큼 다가간다. 나머지 도시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평소보다 더 쌀쌀해서 나는 누에고치처럼 몸에 이불을 둘둘 감아 포근하고 따스한 보호막을 두른다. 부엌에서 커피가 똑똑 떨어지기 시작한다. 커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어서 일어나 움직이라고 재촉한다. 모든 것이 전날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 밤새 얼어붙어 있었던 듯 원래 상태로 놓여 있다. 햇살은 아까보다 더 밝게 집안을 비집고 들어온다.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 나는 생각하며 오늘 마실 여러 잔의 커피 중 첫 잔을 따른다. 딱히 그럴 만한 이유는 없지만 공기 속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는 게 느껴진다. 첫 모금을 넘긴다. 내 마음이 콧노래를 부른다. 그래, 새로운 하루, 또 다른 하루가 침묵과 함께 찾아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누구도 혼자가 아닌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